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독립기념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는 분위기가 좀 나지가 않고 있네요. 그래도 이 244번째 미국 독립을 기념하는 날을 맞아서 미국인들의 애국심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래 이 독립기념일 연휴에는 바베큐 해 먹고, 네. 그렇죠? 코카콜라 마시고, 맥주 마시고, 그다음에 크래커잭 먹고 이런 날이 원래 독립기념일 연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는데 올해는 그런 것도 뭐 좀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불꽃놀이도 못 보고요. 불꽃놀이도 못 보고 말이죠. 네. 그러나 저는 각 주별로 애고심 정도를 알아보는 아주 흥미로운 자료가 나왔다면서요. 네, 미 50개 주 가운데 가장 애국적인 주는 어딜까? 일자리 관련 웹사이트 GPR라는 곳에서 연방 센서스국 자료 등을 바탕으로 알아봤습니다. 약 2달 전에 나온 내용인데요. 네. 먼저 애국적이다라는 걸 순위로 매긴다는 게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그렇죠. 합니다. 애국적이다라는 말 자체가 광범위한 뜻을 내포하고 있고요. 사람마다 애국적인 것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를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군 복무한 걸 애국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이들은 이제 커뮤니티에 봉사하는 걸 애국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총 4가지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군부대 그리고 군 시설이 있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참전 용사인지 그 퍼센티지를 봤고요. 세 번째는 투표가 가능한 그런 주민들이 한 표를 행사한 비율, 투표율입니다. 2016년 투표율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마지막 4번째, 내셔널 또는 히스토릭 랜드마크가 얼마나 많은지였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설문조사를 한 거는 아니었네요. 이런 기준을 갖고 이제 한 건데, 네. 그러면은 가장 애국적인 주 탑 10을 한번 알아봤으면 싶습니다. 네, 10위부터 알아보겠는데요. 네. 사실 10위가 딱 없고 공동 8위가 3개 주나 됩니다. 3개죠. 네. 공동 8위, 매사추세츠주와 오하이오 그리고 펜실베니아주입니다. 아, 저쪽에 있는 주들이네요. 네. 근데 사실 매사추세츠주가 공동 8위인 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외였습니다. 왠지 거의 1위나 최상위가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네네. 그게 아마 이제 독립전쟁 발단이 된 그 보스턴 티파티 그런 거 비롯해서 독립혁명 이끌었던 워낙 굵직굵직한 그런 역사적 사건이 보스턴에서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8위. 상위권은 상위권인데 생각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순입니다. 우선 매사추세츠주 투표율은 68%입니다. 그리고 히스토릭 랜드마크 189개로 꽤 많았고요. 예. 베테랑스 비율은 5% 정도입니다. 그래도 옛날부터 최근까지 미국에서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애국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이 매사추세츠와 같은 8위에 오른 오하이오주 투표율 64%, 베테랑스 비율 6.2%, 랜드마크가 76개로 좀 적었는데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근데 그래도 이 미 동부 해안가보다 좀 늦게 발견된 그 중서부 지역에 있는데 거기에 있으면서 역사적 의미에 여전히 많이 감사하는 편이라고 평가를 받았고요. 예. 나머지 8위 펜실베니아주 같은 경우 투표율 64%로 오하이오와 같고 베테랑스 비율 6.1%로 비슷했는데 랜드마크가 169개로 훨씬 더 많았습니다. 펜실베니아에 많이 있어요. 네, 필라델피아니 뭐 이쪽 가보면 정말 많죠. 네. 아하. 그 다음엔 미국에서 가장 애국적인 주 7위. 이 서부 지역에 위치한 주네요. 네, 바로 워싱턴 주입니다. 미 서부 해안가에서는 유일하게 탑 10에 꼽혔습니다. 유일하게. 네. 워싱턴주의 내셔널 히스토릭 랜드마크는 24개로 상당히 적은 편이지만요. 네. 투표율이 66%로 그래도 꽤 높은 편 기록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베테랑스 비율도 7.1%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미 서부 지역에선 유일하게 이 탑 10 안에 7위에 자리했습니다. 자, 6위는 다시 동부로 가야겠는데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6위네요. 네, 이 사우스캐롤라이나는 베테랑스 비율 그리고 랜드마크 수에서 꽤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베테랑스 비율이 7.1%였고요. 랜드마크는 76개였습니다. 근데 이제 투표율에서 좀 떨어졌어요. 투표율이 57%. 이게 약간 순위를 끌어내렸습니다. 네. 그러면 5위는 가장 의외의 주가 될 것 같은데
이 5위가 알래스카주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알래스카주는 눈에 띄는 점이 있는데요. 알래스카 주민 10명 가운데 1명꼴은 참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네. 베테랑스 비율이 무려 9.2% 기록하면서 예. 전국에서 가장 높은 베테랑스 비율 나타냈습니다. 투표율은 62%, 랜드마크 50개로 역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알래스카에 원래 기지들이 많았고 많이 있고 네네. 네. 그다음에 저 베테랑스들에게 주는 혜택이 굉장히 좋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주 텍스도 없고 네. 네, 오히려 돈을 더 주죠 그쪽은. 네네. 그래서 아마 그쪽에 이저 참전 용사들이 많이들 가서 리타이어해서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네요. 네. 네, 또 네. 참전 용사들이 애국심이 높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네. 자, 그러면 이제 1위부터 4위까지 남은 거네요. 그러면은 1위, 2위, 3위, 4위는 다 동부에 위치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럼 4위부터 알아볼게요. 4위는 어디예요? 메인입니다. 아하. 네. 메인주가 높은 점수를 받은 건 투표율이었어요. 메인 주민들은 투표 권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투표율 73%, 와.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 기록했고요. 네. 베테랑스 비율도 8%로 꽤 높은 비율이었습니다. 랜드마크는 44개로 집계됐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메인주에 계시는 분들은. 그러면 3위는 메릴랜드주? 네네. 네네. 이 메릴랜드주는 앞서 그 가장 애국적이다라는 걸 정한 기준 4가지 전해드렸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군부대 또 군 시설 있는지였죠. 네네. 근데 메릴랜드주에는 해군 항공 기지가 있고요. 또 주도 애나폴리스에는 해군 사관학교가 맞아요. 있습니다. 해군 사관학교 있어요. 네. 네, 그리고 투표율 67%, 베테랑스 비율 6%, 랜드마크 75개의 군 기지와 기관이 있는 것으로 해서 미국에서 가장 애국적인 주 3위에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위하고 1위 남았는데 2위는 동부 해안이긴 한데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듯해요. 플로리다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플로리다가 전국에서 애국적인 주 2위입니다. 네. 이것에 저는 좀 놀랐는데요. 이유를 살펴보니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우선 플로리다 투표율은 66%입니다. 투표율 66%, 꽤 높은 축에 속하는데 플로리다가 그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투표율을 높인다는 분석입니다. 아하. 여기에 더해서 참전 군인들 비율도 거의 7%로 높았는데요. 네. 많은 참전 군인들의 고향이 플로리다주라고 해요. 그렇군요. 여기에 더해서 선샤인 스테이트, 플로리다주는 은퇴한 주민들 많이 가서 살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이 참전 군인들도 역시 많이 포함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은퇴한 분들이 많으시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이야 또 투표 열심히들 하시죠. 네. 그리고 또 애국심도 높고요. 자, 그렇다면 미국에서 가장 애국적인 주 어디입니까?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버지니아가 가장 애국적인 주로 선정됐습니다. 네. 미국의 첫 식민지 거주지가 버지니아주 제임스타운의 제임스포트였습니다. 1607년 미국 땅에 만들어진 영국의 가장 첫 번째 정착지였죠. 그리고 또 버지니아는 처녀였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을 기념해서 명명된 이름이고요. 이주해 왔던 그 영국인들한테 도움을 준 원주민 원주민 그 딸 포카혼타스 탄생시킨 주죠. 네. 버지니아주에는 히스토릭 랜드마크가 121개에 달하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베테랑스 비율도 8%로 꽤 높고 투표율은 67%입니다. 그렇게 미국에서 가장 애국심이 뛰어난 주 1위로 꼽혔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뭐 동부 쪽에서 먼저 이 저 나라가 만들어졌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쪽을 건너왔기 때문에 이 뭐랄까요 히스토릭 랜드마크는 동부에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반대로 가장 애국적이지 않은 주들도 궁금합니다. 우선 꼴찌 순위부터 알아볼까요? 네, 40위부터 알아보겠는데요. 40위가 이제 2개 주인데 미시시피와 벌몬주였습니다. 아, 캘리포니아는 안 들어가서 다행입니다. 미시시피는 투표율이 57%, 베테랑스 비율 5.7%로 낮았고요. 벌몬주는 그 랜드마크가 18개로 굉장히 적은 편이었습니다. 네. 42위는 네브라스카, 43위 로드아일랜드, 44위 네바다. 여기도 역시 랜드마크가 21개로 적었습니다. 네. 45위 웨스트 버지니아, 46위 사우스다코타, 47위 아이다호,
48위 아르칸사, 49위 노스다코타, 그리고 50위 유타주입니다. 유타. 네. 유타주는 투표율 58%, 랜드마크 14개에 더해서 베테랑스 비율도 3.8%로 뉴저지와 함께 가장 낮았습니다. 투표율이 58%인데 지금 가장 낮은 순위에 있는데 투표율이 58%면은 그래도 꽤 투표를 잘 하네요. 미국 사람들이 전혀 안 할 것 같았는데. 근데 유타주는 베테랑스가 가서 살만한 그런 곳은 아니죠. 네. 술도 잘 못 먹게 하고 워낙에 뭐가 까다로워서 네, 말이죠. 까다롭죠. 그렇네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살려고 하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는 캘리포니아주는 탑 10과 바닥 순위 10에서도 안 보이네요. 네. 몇 위예요? 16위입니다. 16위? 네. 네, 나쁘지 않네요. 네, 근데 이제 투표율이 좀 낮았어요. 아쉬운데 투표율 58%였고요. 네. 그다음 베테랑스 비율도 4.1%로 꽤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그래도 랜드마크가 147개나 돼서 오. 여기서 점수를 많이 땄습니다. 많네요. 네, 그렇게 캘리포니아주 16위고요. 예. 또 캘리포니아주와 인접한 주들도 비슷한 순위권에 들었는데요. 오레건주가 19위, 애리조나주가 21위 등이었습니다. 이 밖에 눈에 띄는 건 하와이가 23위라는 점, 그리고 뉴욕은 하와이에 이어서 한 계단 아래인 24위였고요. 뉴욕은 베테랑스 비율이 3.8%로 꼴찌 유타주와 같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애국심을 좀 살릴 수 있는, 애국심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추천 좀 해주실래요? 네, 지금은 주별로 알아봤습니다만 사실 애국심은 개개인의 마음과 행동에서 비롯되죠. 네. 그래서 애국심 실천하고 싶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투표권 있다면 투표 네. 꼭 하라는 얘기였습니다. 투표. 그리고 군대나 공공기관 지원할 수 있으면 하고 또 내가 사는 곳의 그 커뮤니티 좀 더 발전할 수 있게 작은 일에도 앞장서거나 적극적으로 나서고요. 네. 그리고 이번 독립기념일 같이 어디 가진 못하지만 다시 한번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 역시 좋은 방법으로 추천됐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땐 말이죠. 이 애국심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뭐를 앞장설까? 세금을 잘 내는 사람들 아니에요? 어? 네. 나는 세금 납부율이 제일 높은 주가 가장 애국심이 강한 주가 아닐까 지금 퍼뜩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일리가 있는 말인데요. 애국심도 애국심이지만 양심이 더 우선하지 않을까요? 양심도 양심 그렇죠. 뭐 애국심도 양심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네. 16개밖에 안 된다. 네. 그래도 뭐 전 여기가 좋은데요. 뭐. 저도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